자, 이번엔 8번째 소식입니다. 순위 보겠습니다. 자, 중국인 강사가 있었는데요. 이 사람이 중국어 가르치러 왔는데 비자를 연장 못했습니다. 퇴짜를 우리가 놓은 건데요. 혹시 이거 사드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. 손수 변호사님. 네. 어떻게 된 겁니까?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여러 갈등이 생기면 이제 사드가 원인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. 네. 공자 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제 중국 정부가 세계 각지 대학교와 교류를 해서 중국 문화와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곳인데요. 네. 우리나라에도 2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중국 홍자 학원의 강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데요. 들어올 때 받는 비자가 바로 E2, 좀 회화 지도 비자입니다. 네. 이 회화 지도 비자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중국인 강사들에게 발급 그리고 연장을 거부했는데요. 네.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는가 그 이유이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국내에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월급을 받을 만큼 단단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이 E2 회화지도 비자가 중국인에 대해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인데요. 누구에게나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인데요. 근데 한 달에 3, 40만 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? 네, 실제로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, 국내에서 월 150만 원 이상의 그런 급여를 받을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. 또한 두 번째는 이 대학에 공자학원이 설치된 대학에 직접 고용될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. 네.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회화지도 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데요. 강사들이.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받은 금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중국 정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E2, 즉 회화지도 비자 발급 요건이 안 됐습니다. 충족시키지 네. 못했기 때문에 연장도 안 되고 발급도 거부된 것이죠. 근데 궁금한 게요. 일단 뭐 사드에 대한 보복이냐 그건 잠시 후에 논의하겠습니다만 중국 사람들 와서 중국어 가르치면 우리 대학에서 150만 원 줘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줬나 보네요. 예. 왜냐면요. 네. 지금 현재 공자학원 22개 있다고 네. 그랬지 않습니까? 전 세계적으로 한 500개 정도 되는데 네. 거기에 저 강사들은 네.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30, 40만 원만 주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. 만약에 150만 원 줘야 된다 여기서 그런다 하면은 다른 사람을 쓰겠죠. 저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는 이유는 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번 물어봤다 그럽니다. 네. 너네는 그러면 어떻게 3, 40만 원 받고 이걸 하느냐. 서울에서 아니 또 예.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죠? 그랬더니 우린 자국에서 또 1,000달러 정도를 받는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. 아하. 그래서 우리 법무부에서 그러면은 그 돈을 이쪽으로 줘가지고 여기서 150만 원 이상을 주도록 해라. 그러면은 이 E2 비자가 가능하니까.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겁니다. 사실은 공자학원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 이 시청자들이 이건 중국이 운영하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.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공자학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한테 위탁을 해서 우리 대학에서 그걸 가지고 약간의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저기서 싼 임금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냥 저기서 무료로 중국어 회화지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돈 받고 하는 회화지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네. 어떤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건 거의 없었고요. 네, 네. 새롭게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중에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한해서 9명 정도를 현재 그거는 안 되겠다라고 거부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중국 선생님 9명이 비자 연장 못 받았거든요. 이정훈 의원. 이거 혹시 사드랑 연관해서 해석하는 거 좀 과잉입니까? 어떻습니까? 해석은 각자가 해야 되죠. 근데 그 전에 우리 그 위안부 문제하고 독도 네. 문제가 시끄러울 때 일본 산케이 신문의 유명한 구로다 가스히로라는 기자 네. 있죠. 연세 많은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자 문제를 걸었었잖아요. 네. 그분이 이제 그 취재 활동 외에 강의를 했다라는 게 그 문제가 돼서 엄격하게 했는데 일본의 언론인 비자를 갖고 왔으면 취재만 해야지 왜 강사 역할에서 돈벌이 하느냐? 뭐 세금 문제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. 그래서 이제 구로다 씨한테 이렇게 제재를 가고 했는데 저는 하여간 대한민국이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법대로 딱딱딱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사드하고 연관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네. 그전에는 이제 계속 E2로 하다가 네. 뭐 갑자기 이거를 너네 E2는 안 되겠다. 적어도 D1은 이제 문화예술 비자거든요. 이걸로 바꾼다면은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E2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중국에서 우리와 관련해서 사드 관련해서 여러 보복을 하니까 우리 법무부도 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공자학원의 운영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이런 수익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네. 이 중국인이 여기에 들어오는 데는
사실상 거의 지금 현재 80명이 그대로 있다가 연장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몇 명 가지고 사드의 보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견강부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뭐 보복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중국에서는 유커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중국인 관광객들 대거 와서 이제 쇼핑도 하시고 그랬는데 좀 숫자가 많이 준 건 사실이잖아요. 근데 원희룡 지사 이제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 얘기할 때 매달린다는 느낌 주지 않을 거다. 그렇게 느끼고선 못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군요. 저는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네. 제주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투자를 해서 저런 생각을 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인 관광객, 입국 관광객이요. 네. 전전해가 한 600만 됐거든요. 600만 네. 좀 안 됐는데 지난해 같은 건 750만이 넘었어요. 네. 전체적으로 26% 정도 늘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중국이 관광업계를 압박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인 입국 관광객이 줄었다.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. 또 중국이 여러 가지 뭐 좀 사실과 좀 이런 큰 흐름하고 달리 네. 몇몇의 입국 비자를 좀 거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한류의 확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광객하고 연관 짓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. 네, 뭐 과잉 해석,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이 또 이런 느낌이 또 중국 매체에 전달되거나 중국 트위터 사이에서 한국이 우리 비자 보복했다 해서 더 반한 감정 더 커졌으면 별로 양국 관계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. 오파심을 좀 가져봤습니다.